예, 좋은 하루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난 뒤로 하늘에다 엄청나게 무언가를 뿌리고 있네요. 자,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연금술사들이 과거부터 인간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요리해 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 우리도 그만큼 공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규소의 황산화력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암을 억제한다. 암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의 쇠퇴에 의한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이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건강하게 활성화되면 암의 원인은 제거됩니다. 사실 이제 세포가 죽고 사는 거를 이제 결정하는 애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하는 일이죠. 또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세포 자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잃고 쇠퇴하는 원인은 에너지를 만들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입니다. 자신이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로 스스로 약해지고 이로 인해 더욱 활성산소의 발생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 활성산소의 불안정함을 중화시키는 물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규소입니다. 규소는 강한 황산화력을 지니고 활성산소의 피해를 방지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활성산소를 이제 막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이제 음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산화력을 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하면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죽은 음식 산 음식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이제 인간이 가장 그 음식이 적절한 게, 인간이 육식 동물이냐 초식 동물이냐 무슨 동물이냐 막 나왔을 때 결론은 이제 과일을 먹게끔 적절한,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신체 구조를 가졌고 또 소화 기능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내용의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진 않을까. 일반적으로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 형성된 물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전자들은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산소에 전달되고 이로써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의 산소는 전자 전달계를 이탈하여 중간 물질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물질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에너지가 풍부해 생화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뭐 백혈구도 그러고 우리 몸에는 이제 일종의 과산화수소라 그럴까요? 일부 의사들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이제 과산화수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또 하는 것들을 보면 또 이제 과산화수소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되는 게 있더라, 이런 거를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푸드그레이드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건데, 그거를 MPO 효소라는 게 있죠, 우리 폐에. 그것을 이제 증가시켜 주는 것들이 이런 우리 몸에 그 나쁘게 작용하는, 뭐 그래핀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뭐 산화그래핀이 됐든 아니면 수산화그래핀이 됐든 얘네들을 적정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규소하고 더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규소에는 활성산소의 불안정한 전자와 결합해 안전적 상태를 회복하여 무해한 산소로 바뀌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된 활성산소는 더 이상 활성산소가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의 조직을 손상시키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규소는 인체의 모든 조직 장기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규소는 인체의 모든 조직 그리고 장기, 세포를 구성한다. 특히 세포벽 등 세포를 형성하고 조직의 보호 기능을 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활성산소의 위험성과 공존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게 가장 유익한 영양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연구에서도 동물 실험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세포의 암화 또는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가끔 뭐 이렇게 제가 원래 나이보다 이렇게 젊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동년배라고 딱 보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뻘, 아니면 뭐 갓 대학생, 이 정도로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50대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실제로 50대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청바지하고 티셔츠 하나 딱 입고 있으면 대학생인가 아니면 군대 갔다 온 뭐 휴학생인가 이런 식으로 보일 정도로, 자, 그런 것이 어디에서 이제 갈리나 보면 이제 활성산소하고 연관이 있다 이거죠. 세포를 계속 죽어나가게 하면은 그만큼 텔로미어라든가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학습하고, 두 번째로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공격으로 적을 제거합니다. 적의 정보를 획득하고 난 후에 다시 싸우기 때문에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홍역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획득 면역 덕분입니다. 이 획득 면역의 원리를 이용하여 백신을 개발하고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좀 뭐 틀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중간중간에 뭐 저의 의견과 다르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그 진실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과의 목소리에 어긋나는 좀 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 모르겠어요. 그분 이 홍역과 관련돼서는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죠? 갑자기 왜 자꾸 에릭 비앙카 그 나쁜 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이 대목에서 면역의 중요성을 환기할 만한 질병으로 HIV, 에이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HIV나 에이즈 그 자체가 어떤 특정 문제를 바로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잘 관리하고 치료를 받으면 질병에 걸렸다고 곧바로 사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에이즈 얘기 나오고 뭐 HIV 얘기 나오면은 뭐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라고 실비아 파보 책 제가 하도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책을 또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란 말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이 좋아지면은 그 면역 결핍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1985년 12월에 국내 첫 에이즈 환자가 보고되었지만 28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병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외국의 경우 건강을 잘 관리하여 에이즈가 걸렸더라도 기대 수명을 채우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치료 과정에 의해서 특정 약물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뭐 일명 쥐약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상당히 독성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만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그 헤게모니를 이루는 데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것들을 심어놨어요. 공포라든가. 다만 HIV나 에이즈 증상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은 면역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질병이기 때문이다. 가령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및 지질 이상, 지방이 영양 중 당뇨 및 인슐린 저항성, 골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악성종양, 성기능장애 등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마치 온몸이 종합병동 이렇게 걸린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하여튼 뭐 에이즈 얘기 나오면은 솔직히 혹시라도 그런 병에 걸리셨다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옥 같은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면역 강화를 통한 치료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질병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사후적 치료에 국한됩니다. 마치 손자병법에서 말하듯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 것처럼 애초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면역 증강의 방어책이 바로 규소 섭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세계대전을 아주 크게 겪은 나라로 이제 독일을 뽑을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화학 테러라든가 어떤 바이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이 이제 뭐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몸의 건강을 이제 유지할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게 규소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좋지는 않나. 규소 섭취를 통해 면역력 증강과 증강 효과가 배가 된다면 우리 몸은 각종 기능의 활성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턴오프 TV를 10년을 하면서 뭐 이것을 통해서 제가 뭐 계좌를 열고 여러분들 입금하세요, 뭐 제가 정보를 줬으니까 착하다고 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간과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뭐 예를 들어 같으면 이제 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한국의 이제 구리 섭취량이 10원짜리 동전도 다 구리가 없어지고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쓰다가 이제 구리의 이제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그 밀양 필수 미네랄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는 또 이제 붕소에 대한 그런 관심 아무튼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더라.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제 규소에 관한 책이 속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기타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몸에 왜 이렇게 필요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다 이거죠. 특히 규소는 면역을 담당하는 흉선 및 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노력 없이 방치하면 일반적으로 흉선은 출생 이후 노화에 따라 수축하면서 점차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흉선이 점점 쪼그라들고 이제 죽을 때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 흉선의 먹이가 되는 것이 이제 규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면역세포의 주요 기능은 체내에 순환하며 암세포를 발견하는 대로 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면역세포하고 암.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면역세포를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 뭐라 그럴까요? 뭐, 초가상간 태우는 거죠. 이를 잡으려고. 우리는 보통 암에 걸렸다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지만 사실 암세포는 어느 날 우연히 어디에선가 외계인이 지구로 출몰하다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신체에는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받은 암세포는 10년 전부터 상처받은 미토콘드리아가 회복되지 못하고 세포까지 상처를 가해 변형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암 얘기를 하면 이제 곤도마코토 선생님이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암은 내버려 둬라. 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 같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책들을 쭉 내셔갖고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이렇게 좀 뭐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또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닌데 좀 폭로를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이런 의인들이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서도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러고 수만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생겨나던 어느 과정 속 호기성 세포와 현기성 세포의 어색한 동거가 이루어지던 날부터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는 꾸준히 우리 몸에 암세포를 만들어왔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어색한 동거는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좀비처럼 죽지 않고 버텨 우리 몸이 영양분을 앗아가는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다치는 대로 보이는 족적이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암이 나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겠는데 암에 걸리신 분은 여러분이 종양이라는 덩어리가 없으면요 그 독극물들이 몸에 퍼져서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못 퍼지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어떤 백을 만들어서 독극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고마울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암은 병이 아니고 어떤 인체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참 무섭죠. 이게 잘못된 뭐 교육을 통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화나 환경오염, 영양상태 등 음식의 문제 등은 면역기능적 열세 상태에서 빠지고 암세포의 증식을 허락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암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 몸의 호기성 세포와 현기성 세포가 빚어낸 조화로운 앙상블의 역사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막기 위해 암에 걸리지 않도록 또는 암에 걸리더라도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소는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암을 처리하는 유해한 물질 또는 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중에서 양전기를 띈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체온의 규소가 충분히 존재하면 암세포 주위에 음이온으로 둘러싸입니다. 음이온이 공급된 활성산소 에너지 준위는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세포에 위험하지 않죠. 게다가 규소가 있는 한 음이온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암으로 진행을 초래하는 물질을 음이온이 막아줍니다. 이것이 이른바 규소의 황산화 작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우리 몸에 정전기를 빼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몸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양전화, 음전화가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같은 전화가 이제 반복해서 마찰을 이루는 거랑 뭐 양전화, 음전화 다른 상태에서 마찰을 이루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평화롭게
좀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면역과 흉선, 사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규소가 몸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주먹만한 규소의 덩어리를 달고 태어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조물주의 신비로움이라고 할까요? 바로 흉선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갑상샘 아래에 이제 양폐 가운데 이제 흉선이 있습니다. 이 흉선이라는 것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면역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쪼그라들면서 결국엔 목숨을 다하는데, 이것의 먹이가 되는 게 규소는 아닐까. 규소를 주요 성분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특히 암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기가 바로 흉선입니다. 흉선은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기관이며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라 쇠퇴합니다. 그러나 규소를 보충하면 노화된 흉선의 수명도 연장되고 활성되면 흉선은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면역세포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암세포에 대항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면역력이고, 이를 위해 생성된 면역세포 중에서 헬퍼 T세포 등을 사령관격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와 같은 T세포, NK세포 등 면역세포가 수적으로나 활동적으로 충분해야 암세포와의 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이런 쪽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뭐 지금도 그러고 어저께 또 그 유튜브 차를 운전하면서 찍었는데,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깐 주차장에 나가다가 이제 공기를 이제 흡입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매캐한 냄새가 났어요. 나기는 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 캠트리얼이라는 것도 있을 거 할 건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막 좀 뭐라 그럴까, 가슴이 좀 갑갑해지고 뭐 그런 게 있어갖고 또 가래도 막 나오고 해서 뱉었는데, 형광등, 뭐라 그래요? 야광, 처럼 밤에 보는 야광처럼 색깔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흉선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좀 하면 좋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을 깨울 수 있는 물질이 바로 규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로지 수용성 규소만이, 파이어가 판으로 흡수되어 M세포에 닿을 수 있으므로 수용성 규소야말로 장관 역할을 깨우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용성 규소 외에도 파이어판을 자극하여 깨울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바로 장내 파이어판에 위치한 장내 세균 무리, 즉 장내 플로라입니다. 파이어판에 위치한 장내 플로라 속 유익균 중에는 활성화되면서 파이어판을 자극하여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익균들은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잘 공급해 줄 경우 빠르게 활성화되며 번식합니다. 즉 수용성 규소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해 줄 경우 장내 파이어판을 깨워 면역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거를 SMB 스마트 메저 플러스 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최근에 이제 블루워터라는 것을 한번 제가 나름 만들어갖고 마시고 있는데, 일단 첫째로 이제 몸에 있는 그동안 우리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의 배출도 배출이지만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금나노, 그리고 은나노,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아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카 스마트 메조포로스 볼에 장착된 것을 이제 마심으로써 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상당히 하여튼 좋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위나 소장이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 도달하여 파이어판을 자극하고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흉선은 엘리트 면역세포 학교. 우리 몸이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골수는 말 그대로 골이 수입니다. 술한 뼈 속에 있는 누른 지백을 말합니다. 집에서 사골국을 끓여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뼈는 속이 단단하게 꽉 찬 것이 아니라 진액으로 채워져 파이프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이 골수가 아무 곳에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와 상완골, 그리고 다리의 대퇴골 등 굵은 뼈의 중심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속이 비워져 뭔가 단단한 것이 채워질 정도로 용적이 되는 굵은 뼈들에만 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수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논산 신병훈련소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고요.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아기병사 면역세포는 아직 전투 경험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대로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도 보직에 따라 훈련소에서 나온 뒤에 또 다른 학교에 보내져 교육을 받는 병사들이 많이 있죠. 우리 몸도 바로 이런 아기병사 면역세포의 제2차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흉선입니다.
흉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사들이 또 한의사님이 또 이제 과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골수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의 일부는 흉선이라는 조직에 보내져 특별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훈련이란 이 물질이 식별하는 훈련이며 그 물질을 적으로 판단하여 공격 지령을 내린다 또는 적이다라고 판단하여 무시한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기병사였던 면역세포가 이 식별훈련을 받고 나면 최고의 저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고 합격한 세포만이 T세포가 되고, 자, 백혈구를 말하겠죠. 또한 헬퍼 T세포 또는 공격적인 킬러 T세포, NK세포로 분화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서 외부의 적 등을 이물질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NK세포란 자연 살해세포를 말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서 타고난 살인자입니다. 뒤숭숭한 이름이지만 적을 살상하는 능력이 뛰어난 특히 암세포에 대해서는 최강입니다. 특별히 이 세포는 헬퍼 T세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동하며 암세포 등을 발견하며 금세 접촉 퍼포린이라는 총알을 발사해 파괴해버립니다. 이러한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면역요법 등으로 이용되는 세포입니다. 그러나 흉선은 어릴 적에 크고 기능이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면 차츰 작아지면서 기능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흉선의 위축, 모세혈관 노화, 흉선 위축, 교육 없고 면역력 감소, 20세쯤 픽 40에서 50세 감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20세를 넘어서 40세가 됐다 그러면 이제 50%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70세에서는 또 10%가 또 감소하네요. 나이에 따라 이제 흉선 크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을 때 되면 아예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흉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흉선은 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축된 후에도 규소를 복용하고 가슴 중앙에 가볍게 진동을 주거나 두드려 자극을 주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 흉선이 커지면서 기능이 회복됩니다. 자, 규소의 주요 효능에서 나왔는데 혈액의 정화, 혈액의 강화, 면역력의 증가, 활성산소의 해소, 만성 피로 개선, 자율신경 조절, 골다공증의 개선, 안정적인 영양 공급, 알레르기 개선, 소형 진통의 효과, 다이어트 효과, 피부 노화의 개선, 탈모, 백모의 예방, 치주염의 개선, 숙취의 해소, 환경 정화, 원조 개선 방출, 음이온 방출, 나트륨 농도 저감, 외환동물 관리,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가 해서 뭐 주요도가 나왔고, 뭐 하여튼 독일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걸 아까 전에 얘기했고, 제가 이제 그 책을 뭐 여러 권 읽다 보니까 또 오늘은 하나 또 소개해드릴 책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읽었었던 책인데 꾸페시 행복여행이라는 건데 좀 감동적인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두머리가 이제 꾸페시라는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차량 강도인데, 이 꾸페시가 뒤에 탄 거를 모르고 차량을 훔쳤다가 뭐 풀어줬을 때 자신들이 위험하니까 죽이자, 뭐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꾸페시가 그동안 그 자신이 노트한 내용이죠. 배우밀 행복의 첫 번째 비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예를 들 거면 이렇게 하죠. 뭐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타이거 우즈라고 뭐 희대의 결혼식을 올렸죠. 뭐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든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국에는 부인한테 그 골프채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혼하는 그런 비운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화려한 결혼식을 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제 하나 예를 든 거고. 자, 배움이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어떤 잘 이렇게 나한테 돌아와서 또 행복한 또 일이 될 수 있고, 뭐 남의 불행을 또 얘기하긴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기차를 놓쳤다, 뭐 뭐를 놓쳤다 했는데 뭐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배움 3,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라는데, 현재를 이제 그 파랑새라는 책도 보면은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데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이렇게 육신이 멀쩡하고, 또 이제 육신이 멀쩡하지 못하더라도 정신이 멀쩡하고, 또 정신이 멀쩡하지 못하더라도 숨을 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아닌가. 배움사,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그 너무 한국인 가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막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족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그렇게 위해선, 떨어져 있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행복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한데 모여서,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뭐, 김치찌개를 같이 이렇게 맛있게 나눠 먹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웃는 얼굴을 보고 이런 것이 소소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큰 행복이 아닌가? 꼭 뭐, 우리 아버지는 빌딩이 몇 개 있는데 뭐 무슨 차를 타는데 이런 가족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없지만서도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거.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이제 가끔 뭐 복잡한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 때 어깨가 처지고 뭐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냥 숲길을 걷는 거, 맨발로 걷는 것도 이제 뭐 얼씬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연과 이제 뭐 소통을 하고 동화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는 않나. 자, 배움 6, 이제 꾸페시가 이제 배움을 통해서 이제 메모를 한 거죠.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이. 그리고 행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미래의 이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래요. 마키애벨리가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뭐 남에게 피해를 줘갖고 목표를 이룰 거면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행복은 이제 배움 7번째죠. 행복은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치 또 행복한 게 없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일단 뭐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 투명하게 하자, 뭐 완벽하게 하자, 완벽주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얘기를 계속 전화상으로도 얘기하고 문서상으로 얘기하고 카톡상으로도 얘기하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쳇바퀴처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너무나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뭐 실망감이라든가 피곤함이 누적이 되고, 이 사람하고는 좀 멀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있고 싶은 그 마음. 인간은 마찬가지에 걔도 자기 때리는 사람을 알죠. 저 사람 안 왔으면. 하물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이제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자, 배움 8.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이것만치 슬픈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행복에 반대되는 것도 썼는데, 이제 이거는 왜 나왔냐면은, 이 꾸페시가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도착을 했는데, 이 소설이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넌지시 표현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기덕 감독 같으면은 뭐 이제 사창가라든가 뭐 창녀라든가 이런 말을 막 써가면서 뭐 이렇게 썼을 그런 시나리오라 그러면, 이 꾸페시는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는 여자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참 그 표현을 뭐 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게 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이제 존경심이 생기는 거죠. 작가에 대한. 비하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고 계속 비난만 하면 그 직업이 나쁘다고 해서 그 비난만 하게 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움 9. 행복은 자기 가족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 아까 전에 이것도 뭐 위에 배움 뭐 4번인가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더 높은 자리라든가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저는 참 뭐 과거에 뭐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잘 살기도 해보고 못 살기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후자 쪽, 못 사는 기간이 좀 길었죠. 길어서 뭐 따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책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친구가, 아니, 남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제 친구가 뭐,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방이 두 개가 있었거든. 제가 어렸을 때. 아,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저는 근데 제 방이 없었어요. 항상 조그만 집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점이 뭐였냐면, 이제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같이 항상 웃으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괴롭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뭐 그런 저의 과거를 뭐 쓰잘데기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배움 10,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잘못된 거겠죠. 제가 뭐, 근래에 들어서 이제 많은 사기꾼들을 이제 보게 되고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규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거 사람들이 아까 전에 흉선도 얘기했지만, 흉선의 먹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NK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같이 팬데믹 현상에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렇다. 배움 11번,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급자족하고도 제가 뭐 음모론적인 뭐 그런 상태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아실 거고, 배움 12,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그랬는데, 뭐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떤 뭐 이념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산다고 하지만서도 우리가 모르는, 뒷배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이 소통되는 어떤 그런 라인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그 인신제를 바치는, 그런 나쁜 일도 벌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쉬프레에 가깝기 때문에, 양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숨을 다 이렇게 순순히 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깨어나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 필요는 있다. 배움 13,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다못해 이제 못난이라도, 옛날에 공자가 세 명이 걸어가면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스승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 라고 이제 쓰일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배움 14, 행복이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이제 과장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뭐 외제차 아주 비싼 거 끌고 다니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알고 봤더니 뭐 리스였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갖고, 그 집도 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었는데, 이 사람이 뭐 동굴 같은 데서 산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는데, 그래놓고 자기는 뭐 이제 부산에 뭐 LCT 같은 아주 좋은 건물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남의 돈으로 그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사기쳐갖고 횡령하고 이제 도망가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참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아름답지 않은가. 주목할 점, 우리는 웃고 있는 아이에게 더 친절하다. 울고 있는 아이, 웃고 있는 아이 뭐 비교하자면 찡그린 아이, 당연히 이제 웃고 있는 아이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는. 우두머리는 끝까지 수첩의 목록을 읽은 다음에 꾸빼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자를 풀어줘. 전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어떤 뭐랄까,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꾸빼 씨도 이게 뭐 요까지 하고, 2페이지 남았으니까 또 읽어볼까요? 그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 결국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꾸백에 내밀었다. 그녀는 받은 수술에 대한 의사소견이었다. 그것을 읽자 의사인 꾸백은 그녀의 증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여성은 6달 동안 6달 전에 뇌수술을 받았다. 뇌 속에는 작은 싹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싹이 자라면서 다른 부분을 압박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 해로운 싹을 잘라내버렸다. 그래서 꾸백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진짜가 아니라 가발임을 알았다. 그런데 6달 만에 그 싹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뭐 뇌종양, 투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피해 이런 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물씬 느껴져요.
그 이게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좋은 쪽으로요. 그러자 여성은 꾸페가 처음 나타났을 때보다 훨씬 덜 불안한 듯 하였다. 질문과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동안 꾸페는 이 여성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벗어났죠. 완전히 마음을 놓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때 스튜디오스가 그 여성의 여권을 보여주었다. 꾸페는 1년도 되기 전에 찍은 사진 속에서 지금 그를 바라보는 눈과 같은 눈을 가진 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보았다. 병이 그녀에게서 아름다움을 빼앗아 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배움 시사를 떠올렸다. 행복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거 책 한번 이거 꾸페시의 여행인가 그럴 겁니다. 이 책이 꾸페시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괜찮지는 않나. 뭐 이후로도 뭐 2차 3차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토너필 TV 볼륨 8의 그 규소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또 이어 나가겠습니다.